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이 선택 과목을 몇 명이나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뒤에 보이는 것처럼 작은 한옥에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앞에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 한옥 쪽이 지금 열려 있는 대문 안쪽에 보이는 문 너머에 제가 지금 앉아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선택 과목 소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한옥은 경복궁 서측에 있는 동네 세종마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우리 한글 그 이야기를 앞으로 이제 여러 시간에 나눠서 하겠는데요. 오늘 첫 시간에는 한글, 우리 글자, 우리 문자, 한글의 제자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그 훈민정음 책 안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번역해서 그 내용을 알려주는 부분이 있어서 다소 지루할 수도 있지만 이런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읽고 쓰는 우리 글, 한글 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 한글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몇 가지 그 원리에 대해서 들은 얘기들은 머리에 떠오르지만 정말 정확히 잘 알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제자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글의 원래 이름은 훈민정음이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인데, 그래서 한글하고 훈민정음을 앞으로 좀 섞어서 쓰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텐데요. 이 제자 원리는 바로 여기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훈민정음이라는 책 안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1940년에 안동에서 발견된 이 훈민정음 책은요, 발견 당시에는 이렇게 많이 손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그 귀한 책인데 간송 전연필 선생님께서 당시 집 10채 값인 10,000원을 주고 이 책을 소장하게 되고 소장하시고 한국 전쟁 중에도 직접 오동나무 상자에 넣어서 손수 몸에 지닌 채 피난을 가셨다고 하죠. 이 책은 목판본으로 즉 나무에다가 글자를 새겨서 찍어낸 책인데 책이 거의 몇 권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간송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는 해례본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상주본 정도가 남아있는 것이죠. 1962년에 국보 70호로 지정이 됐고요. 199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이 책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훈민정음이라는 말은 조선시대 왕조 실록, 그 중에서도 세종대왕 시대의 세종실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이란 말은 세종실록에서 2번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 부분에 훈민정음, 이쪽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부분에서 훈민정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종실록 한문 내용을 잠시 우리말로 옮겨서 보면요. 1443년 세종 25년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는데 이것을 훈민정음이라고 일렀다라고 나오고요. 즉 글자의 이름이 훈민정음이고 또 3년 뒤인 1446년에는 이달에 훈민정음이 이루어졌다. 임금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아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제 서문이 나오는데요. 이것으로 미루어서 이것은 이때 훈민정음은 이런 글이 실려 있는 책을 일컫는 것이죠.
훈민정음을 만들면서 훈민정음이라는 책을 펴낸 것은 바로 그 책 안에서 훈민정음을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었는지 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놓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제자 원리는 바로 이 훈민정음 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훈민정음 해례의 즉 설명과 예를 들어놓은 부분 중에서도 제일 핵심 부분인 제자해 글자를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었는지 설명해 놓은 부분의 첫머리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천지 만물의 도는 오직 음양오행뿐이다 라는 말이 있고요. 이 부분을 보면 사람의 말소리에도 모두 음양의 이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말소리, 즉 사람은 요 앞부분에 있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에 포함이 되겠죠. 사람은. 그래서 천지 만물의 도가 사람 또 사람이 내는 말소리에도 다 적용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음을 만든 것, 훈민정음을 만든 것은 이 사람의 말소리를 바탕으로 그 이치를 끝까지 밝힌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잘 살펴보면 결국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지구에 발을 딛고 있는 우리 사람이 볼 때에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하늘과 땅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하늘, 땅,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시 크게 빛, 공기, 물, 흙 이렇게 4대 요소로 대별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사람은 작은 자연, 소자연 또는 소우주라고 얘기할 수 있죠. 천지자연 또는 더 넓게 보면 이제 우주 또 이 모든 존재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적용되는 원리가 결국 자연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사람이 내는 소리, 말소리에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자, 그 소리를 적는 글자 역시 이 자연 또는 우주의 원리를 그대로 따라서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훈민정음, 우리 한글의 제자 원리는 천지 자연의 이치, 즉 음양오행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음양오행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이제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요. 특별히 음양오행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음양오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음양오행설이라는 것은 2000년도 더 된 일종의 인식의 틀인데요. 즉 자연현상, 사회현상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주선을 타고 나가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지구가 둥글다, 지구가 돌고 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이런 현상들을 모두 이해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00년 전, 1000년 전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전혀 몰랐죠. 오로지 사람들이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어떤 인식의 틀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음양오행인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 옛날 사람들은 살고 있는 이 자연 속에서 어떤 변화가 계속 규칙적으로 일어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해가 뜨고 지는 것이죠.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고요. 지구가 있는 한에는. 즉 해가 뜨고 지는 이 현상은 지금 과학의 시대에서 얘기하면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일출과 일몰은 결국 밤과 낮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밤이 됐다, 낮이 됐다, 밤이 됐다, 낮이 됐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서로 다른 현상, 이 두 개를 짝을 지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반되는 두 가지 성격, 두 가지 현상을 짝을 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음양입니다. 쉽죠? 음양은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낮과 밤의 순환처럼 서로 다른 두 가지 상반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인식의 틀이다. 라고요. 자연 현상뿐만이 아니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입을 벌리고 눈을 뜨고 있는가 하면 입을 다물고 눈을 감는 이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현상이 항상 짝을 이루어야만 생명이 유지가 되죠. 사람이 서 있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누워 있기도 하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 특성이 짝을 이루는 것이 음양입니다. 앞으로 이야기할 사람이 내는 말소리, 또 그 말소리를 적기 위한 글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바로 이 음양의 이론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되죠. 입을 벌려야 소리가 납니다. 중요한 것이죠. 즉 일단 말소리를 내기 위해서 일단 입을 닫고 벌리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상반되는 작용을 해야만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밤과 낮의 순환 이외에 또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의 변화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바로 계절의 순환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의 순환은 지구상 어디에서나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데 지구 위치에 따라서 뚜렷한 곳이 있는가 하면 뚜렷하지 않은 곳이 있을 뿐이죠. 자, 이 계절의 순환 역시 2000년 전에는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것은 바로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지구가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위치에 따라서 계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지구의 공전으로 인한 계절의 순환을 한번 살펴볼까요? 잘 알고 있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눌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 옛사람들은 여기에 무성하게 성장하는 여름에서부터 그 결실을 맺는 가을 사이에 변환의 시점, 변환의 시기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늦여름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절을 4계절이지만 인식의 틀로서는 5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행의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음양과 오행은, 음양은 지구의 자전, 오행은 지구의 공전으로 인한 낮과 밤의 순환, 계절의 순환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글자 한글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는 음양 오행입니다. 세종대왕이 직접 쓰신 어제 서문에 제자 원리는 자연의 이치를 따른 음양 오행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글 제자 원리를 얘기할 때는
흔히 음양오행이라는 얘기보다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사실 그 내용은 제자해의 뒷부분에 몇 군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성, 즉 모음 글자 모양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라는 설명이 좀 있는데요. 요 점, 원에 해당하는 것은 하늘을 본떴다 라고 되어 있고요. 하늘을 본떴다 라고 되어 있고, 이 옆으로 된 작대기, 막대기는 땅을 본떴다. 그리고 이제 서 있는 막대기는 사람의 모습을 본뜬 것이다 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자음, 초성이나 종성의 모양은 소리를 낼 때의 발음기관의 모습을 본뜬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 한글 제자 원리는 발음기관의 또는 발음할 때의 모습을 본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우주, 자연의 원리인 음양오행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아주 위대한 글자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옛부터 기본적인 도형은 원, 또 네모, 세모였습니다. 이 둥근 원은 하늘을 가리켰고요. 또 이런 네모는 땅의 의미가 있었으며, 삼각형은 사람을 표시하는 데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원은 작아지면 점이 되고, 또 이 정사각형, 사각형은 누워있는 막대가, 그리고 삼각형은 서 있는 막대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글자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모양들 본떠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글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인 음양오행에 관한 이야기는 이 훈민정음 책 안에서 자주 나옵니다. 혹자들은 음양오행 이론을 공부하려면 훈민정음만큼 좋은 책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훈민정음 내용 중에 음양오행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는 부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차후에 모음, 자음, 첫소리, 가운데 소리를 공부할 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즉 가운데 소리 속에 음양, 오행, 방위의 수가 들어있다. 음과 양은 하늘의 이치요, 단단함과 부드러움은 땅의 이치다. 하늘과 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운데 소리, 우리가 이제 중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어떤 것은 깊고 어떤 것은 얕으며 어떤 것은 오므라지고 어떤 것은 펴진다. 깊고 얕다, 오므라진다, 펴진다. 이런 서로 상반되는 속성들을 대비해서 소리를 분석하고 글자를 만든 겁니다. 이것은 음양이 나뉘고 오행의 기운이 갖추어진 것이니 하늘의 작용이다. 네, 여기 다시 또 하늘 얘기가 나오고요. 첫소리, 초성이죠. 우리가 자음이라고 하는 첫소리는 어떤 것은 비어있고 어떤 것은 차있고, 비어있고 차있고 서로 상반됩니다. 어떤 것은 날리고 어떤 것은 걸리며, 어떤 것은 무겁거나 어떤 것은 가볍다. 이것은 곧 단단함과 부드러움이 나타나서 오행의 바탕이 이루어진 것이니 땅의 공이다. 이런 식으로 음양, 오행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우리가 내는 말소리에 적용하고 말소리를 분석하고 그 말소리를 토대로 그 말소리를 나타내는 부호, 즉 우리가 지금 글자라고 하는 것을 만든 것입니다. 음양, 오행 이론이 더 나아가면 자연에서 인간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즉 우리 사람이 하는 여러 가지 행위, 또 사람의 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이런 것들도 모두 이 음양 오행설로 이해하려고 했는데요.
훈민정음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소리와 가운데 소리와 끝소리가 어울려 이루어진 글자로 말하자면 움직임과 멈추어 있음이 서로 근본이 되고 음과 양이 엇바뀌어 변하는 뜻이 있으니 여기서 움직임은 하늘이요 멈추어 있음은 땅이고 움직임과 멈추어 있음을 겸한 것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이 대개 오행이 하늘에 있어서는 신의 움직임이요 땅에 있어서는 바탕을 이룬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 있어서는 인, 예, 신, 의, 지와 같은 정신의 움직임 그리고 간, 심, 비, 폐, 신과 같은 우리 몸, 즉 바탕을 이룬다라는 얘기까지 이 훈민정음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훈민정음 책 하나의 내용을 다 이해한다면 이 안에 동양 철학, 음양 오행 이론을 아우를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 수는 있지만 지금 이어서 그 다음 장에 또다시 음양 오행과 관련된 설명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정지시켜 놓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 훈민정음 제자원리 음양 오행 이론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다가 이 제자의 이제 마지막에 오게 되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아, 정음이 만들어짐에 천지 만물의 이치가 모두 갖추어지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구나. 훈민정음의 천지 만물의 이치, 즉 지금까지 말씀드린 음양 오행의 원리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신령하며 이는 틀림없이 하늘이 성인의 마음을 열어 그 솜씨를 빌려주신 것이로구나. 이 글자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아주 신령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이 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늘이 임금님의 마음을 열어서 임금님의 이 능력을 활용해서 하늘이 솜씨를 빌려주신 것이다 라고 아주 극찬을 하고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글 훈민정음은 이렇게 우주의 원리가 그 안에 다 담겨있는 그것도 완벽하게 담겨있는 우주적 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